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절절TV의 타입니다. 네, 오늘 장이 많이 빠져가지고, 굉장히 좀 힘든 분들도 많을 것 같고, 저도 오전부터, 되게 정신없이, 대응을 하느라고 좀 정신없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제 그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356, 그러니까 이제 그 선물 지수로 356을 하방 돌파하면은 제가 뷰를 좀 바꾸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시가부터 356 언더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저는 지수와 관련된 그런 포지션들은 바로 시가로 거의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그 선물 차트 어제 보여드렸던 걸로 다시 좀 설명을 좀 드리면은, 일단은 제가 봤던 그 자리는 요쯤이었죠. 356.5. 요거구나. 네, 요 자리. 요거를 이제, 요 자리를 깨면은, 네, 좀 이제 뷰를 바꾸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예 뭐 350 한 4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이렇게 시작한 이유는 일단은 그 이슈가 또 있었죠. 그 원자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결국 요 전쟁 리스크가 다시 부각이 되면서 좀 그렇게 진행이 됐고, 음,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역시나 제가 금요일 날 그 상승장이 아닌데 억지로 콜 매매를 해서, 좀 이익이 빨리 났을 때 좀 짧게 짧게 봐야 되는데 욕심을 좀 내서 그게 좀 후회가 된다, 반성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더 큰 손해로 결국에는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원칙을 지키는 매매가 중요하다는 거를 또 한번 느끼고, 하여튼 그런 좀 반성을 또 한번 하면서 좀 지나가는 걸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일단은 그런 상태고, 그럼 뷰를 이제 어떻게 바꾸냐? 뷰를 이제 어떻게 바꾸냐? 무조건 이제 적어도 하락장은 아니다, 뭐 이런 표현을 쓰면서 점진적인 우상향을 좀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은 이 풋콜 웨인 그 동향, 수급 동향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이거를 설명을 드리면은 너무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고 재미도 좀 없어질 것 같고 해가지고 결론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풋 매수가 많아요, 웨인이. 근데 이거를 이제 이번에 만기가 이제 요번 주 목요일이거든요. 요번 주 만기가 목요일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 더 밀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풋 매도로 청산을 슬슬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웨인 입장에서도 이거를 적절하게 익절을 하고 나가야 되는 그런 시기로 좀 판단을 한다는 거죠. 왜냐면 어차피 수요일은 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장이 또 안 열립니다. 근데 이 얘기가 하락의 그 속도가 줄어든다 라는 표현이 좀 더 정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절대 상승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옵션 매수는 결국에는 변동성을 의미하는 거고, 옵션 매도는 변동성이 죽는 거를 결국엔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또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늘도 보면은 풋옵션 매도가 나왔거든요. 풋옵션 매도가 나왔어요. 물론 미니 풋옵션도 같이 봐야 되는데, 미니 풋옵션은 조금 사긴 했지만 어쨌든 절대적인 그 양 자체가 지금 청산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풋을 매수해 왔던 거를 이제는 청산하면서 익절하는 그런 이제 시기로 이제 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그래서 풋을 매도를 해야 된다, 청산을 슬슬 해야 된다, 그 말은 오늘 같은 급락은 적어도 목요일까지는 더 나오기는 쉽지는 않다. 근데 그게 꼭 반드시 바닥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질질 새는 약한 장, 변동성이 작아진 장,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대응을 어떻게 되냐? 오늘 장처럼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 섹터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덱스 격들, 그러니까 이제 지수 격들을 건들지 말고 개별 이슈가 있는 그런
종목들 개별주를 좀 건드려야 되는 그런 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밑에서 더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그래도 국장이 저는 해자라고 좀 생각을 해요, 사실. 왜냐면은 독일 같은 경우에 이제 왜 독일을 말씀을 드리냐면은 일단은 독일은 저거죠. 유럽의 가장 이제 대표 지수니까 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난 금요일에 어떤 그 이슈로 해가지고 뭐 4.4% 그 차트만 봐도 벌써 국장이랑 좀 다르잖아요. 그죠? 물론 유럽이니까 직접적인 이제 관련이 있는 이제 시장이니까 더 그렇겠지만 그리고 지금 선물로 또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의 목요일부터 시작하면 한 6, 7%는 빠진다고 봐야 돼요, 지금. 이틀 동안. 근데 국장은 사실 그 정도는 아닙니다. 굉장히 양호해요, 지금. 사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방어력이 있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방어력이 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항생 같은 경우에는 이거 지금 뭐 거의 코로나 때를 하방 돌파했습니다. 코로나 때 주가까지 빠졌어요. 그쵸? 오늘 니케이도 훨씬 더 많이 빠졌죠, 우리나라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확실히 잘 버티는 축이긴 합니다. 축이긴 하니까, 그러니까 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정책주들 오늘도 올랐잖아요, 결국에는. 어제 말씀드렸던 티플렉스 같은 거. 그죠? 원전하고 원자재 니켈 가격 같이 이제 수해 볼 수 있다. 오늘도 니켈 가격이 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수해 보는 그 종목들은 오늘 티플렉스 7% 올랐거든요. 그죠? 저는 리스크 관리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5,100원, 5,200원 이렇게 두 번에 다 정리를 했습니다. 네. 그 이장에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하면서 좀 매도를 했고 사실 뭐 문배철강 이런 것도 올랐죠. 이것도 근데 사실 다 매도했어요, 오늘은. 뭐 한 2, 3%쯤에 NI스틸도 매도하고. 그러니까 제가 어쨌든 그래도 집중했던 그 종목군들, 섹터군들이 어쨌든 이렇게 장이 3%씩 빠지는데도 버티거나 올랐다는 거, 그런 섹터가 있다라는 거는 그래도 완전히 나락으로 가는 완전 그냥 원웨이 하락장은 아니기 때문에 정신 차리면은 그리고 잘 욕심내지 않고 매매하면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수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더 하면은 일단 삼성전자 차트가 압도적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게 코스피 200에서는 거의 반 정도 아마 우선주까지 치면은 반 정도 아마 차지하는 걸로 압니다. 코스피 200의 절반이 전자일 겁니다,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전자의 차트가 결국에는 코스피의 차트다라고 말해도 거의 과언이 아닌데 지금 자리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사실. 지금 주봉으로 보면 이 50주가 이제 20주를 이제 하방 돌파하는 그런 이제 캔들 이제 이평선을 만들면서 지금 하락 그 추세로 완전 접어들고 있고 사실 요 라인은 그냥 무너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사이클에는. 그래서 저는 6만 한 1,000원까지 좀 보는 것 같아요. 네, 6만 1,000원 정도까지. 아까 JD님이랑도 그 장중 얘기를 했는데 JD님은 5만 한 8,000원 정도까지 본다고 하시던데 어제는 7만 원 당연히 깨고 6만 전자 오늘도 잠깐 갔다 왔는데 6만 전자를 네 여러분 이거 이 짤 기억나시죠? 이거 10만 간다 또 이러신다 밥이나 드세요. 어 절대로 이렇게 사놓고 기다리는 식의 그냥 무책임한 매매보다는 그때그때 맞는 상황에 맞춰서 대응을 하면서 어 계좌를 불려나가는 게 훨씬 더 빠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를 종목들은 빨리빨리 자르고 이슈가 있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에서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그럴 시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오늘 코스피가 개인 수급이 2조가 들어왔습니다. 2조 1000억. 이런 거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2조라는 숫자는. 근데 사실 그거 치고는 또 그렇게 시장이 막 완전히 막 진짜 완전 부러지고 막 완전 난리 난 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거예요. 인덱스격들, 그러니까 지수를 많이 타는 종목들은 굳이 하지 말자. 근데 너무 절망할 필요는 없는 게 국장이 조금 센 편이다. 그래도 잘 버티는 편이고 이슈가 있는 그런 종목이나 섹터에서는 어쨌든 시세를 준다. 거기서 우리가 좀 잘 버티고 잘 익절하면서 대응을 잘 해나가자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그게 저의 오늘 그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그 결론이고요. 오늘도 보시면은 이쪽 섹터는 되게 견조했어요, 사실. 네. 보성 파워텍도 중간에 한 7%까지 올랐었고 이것도 중간에 조금 털었고 우진도 중간에 뭐 이렇게 좀 올랐어. 그렇게 시세를 조금씩 줍니다. 원전은. 그리고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전혀 좀 조정다운 조정이 나오지 않는 차트예요. 사실 안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사고 뭐 조금 이렇게 조정을 하면서 이렇게 포트 그 비중은 조절을 할 수 있지만 일단은 없으면 있어야 되는 섹터는 분명합니다. 지금. 네. 지금 원전 같은 섹터가 없어요. 지금. 제가 근데 일단은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건자재들 건설 쪽도 보면은 현건 같은 것도 안 빠지고 별로 안 빠집니다. 대형 건설사들 오늘 대형주도 되게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히림이 오늘 좀 많이 빠졌죠. 제가 히림은 9,000원 언더까지 본다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는 잠깐 말씀드리면 요거는 한번 해봄직한 자리까지 왔습니다. 예, 오늘 뭐 송영길 그 이슈도 있고 뭐 하여튼 지금 단기적으로 어떤 그 소재가 이제 그 소멸돼서 그 호재가 이제 소멸이 됐기 때문에 좀 많이 빠진 건데 이건 어쨌든 건축 그 감리에 대한 그 이슈가 부각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요런 구간에서는 좀 사모아 볼만하다. 일부 트레이딩용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뭐 하여튼 건설주도 계룡건설 좀 빠지긴 했는데 뭐 특별하게 추세 이탈하거나 하진 않아서 다 그대로 들고 있고요. 대우건설은 오늘도 올랐네요. 네. 특수건설 좋았죠. 이거 그때 어제 말씀드렸던 지하와 그죠? 지상철 지하와 하여튼 장이 이렇게 빠지는데 오른 종목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한샘도 올랐고 시멘트들 잘 버티죠. 시멘트들 삼목에스폼 완전 대장격이고 그죠? 이런 거 안 빠집니다. 네. 동양파일 어제 말씀드렸던 동양파일하고 3일 CNS 다 올랐어요. 그쵸? 그러니까 요런 걸로 저는 솔직히 오늘 현물은 거의 건설 원전이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오늘 나쁘지 않았는데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선물 계좌가 좀 손해가 있었죠. 네, 대형주 위주가 이제 선물이니까. 그래서 정신 차리고 매매를 하기에는 오히려 기회를 많이 주는 장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인플레 관련주들, 철강 관련한 니켈 뭐 이런 것들 좀 매도를 많이 한 게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오늘도 뭐 니켈이 막 20%씩 오른다고 하는데 사실 그거에 비해서 철강주들이 뭐 2, 3% 오르고 티플렉스 7%밖에 안 오르고 이런 거 보면은 이게 좀 원자재 관련주들의 특인 것 같은데 이게 차라리 그냥 원자재를 직접 매매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진짜. 이게 별로 그 시세를 세게 안 주고 오히려 혹시라도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니켈 막 폭락해 있고 하면은 그건 또 반영을 바로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오늘 저는 좀 리스크 관리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수도 팔고 뭐 원자재 같은 거 올라온 거 익절할 수 있는 거 다 익절하고 좀 그런 식으로 해서 비중을 좀 많이 줄이고 건설 정도만 남겨놓고는 거의 다 매도를 한 상황입니다. 네. 일단은. 네. 하여튼 그래서 오늘 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고
하여튼 많이 저기 좀 오늘 힘드셨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희망적인 부분들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도 잘 얘기가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오늘 또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